오늘 저희가 줄인 첫 번째 핵심 이야기입니다. 바로 선관위의 현수막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내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선관위가 게시 불가 결정을 내리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었죠. 결국 선관위가 섣부른 결정이라면서 조치를 보류했는데 우선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걸면 안 된다고 하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이 아직 유효한 겁니까?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현재는 그럼 유효한 겁니까? 걸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그냥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박 위원장께 여쭤보면 이게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오늘 행안위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계속 뭐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이 개시 불가 결정이 보류된 상태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발 뺀 것 같은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좀 들으셨어요? 완전히 한 발 뺀 거죠. 지금 김용빈 사무총장께서 예? 섣부른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섣부른 결정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접하고서 선관위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 그런 참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잠시 뒤에도 또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만 선관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수막 문구를 둘러싸고 완전히 한쪽 정당의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아니 된다. 네. 이번 기회에 이번 기를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유권 해석을 하고 판정을 하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2020년도 그렇고 2021년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에 유리한 유권 해석을 한다. 이건 선관위 내부가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에 완전히 기울어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내지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권에서 발끈한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이 현수막을 게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유권 해석인 건데, 그런데 아직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이건 뭐 선관위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실시해서 되겠냐, 이게 여권의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저는 우선 이번 논란을 좀 냉정하게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이 문구 자체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걸 것이냐 말 것이냐였잖아요. 저는 국민들께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왜 이재명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가 나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하실지 궁금한 거예요. 국민의힘 측에서. 이 말은 곧 앞으로 대선이 치러질 텐데 이재명 뭐 지금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선관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가 무조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저도 부산 지역에서 사상지역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아주 작은 단위의 질문들은 지역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좀 의문이 있다 하면 시 선관위로 올라가고 그게 또 거기서 결정이 안 되면 전체 중앙 선관위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저도 뭐 기사나 찾아봤더니 아마 지역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사전 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금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담당자는 아마도 이 문구가 대선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에 좀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올린 건 결국은 그 올리신 분의 의도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네. 것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 선관위 단위에서 구도로 좀 답변을 한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이다 이런 그렇죠. 설명을 하시는 예, 건데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위에 국민의힘 관련 선거 이 선거 현수막이 아니라 현수막이죠. 저기에는 내란 공범까지 적시되어 있는데 저 문구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허용을 했는데 저 아래 문구는 안 된다. 위에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고 아래 문구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거다. 이 이중잣대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인 거잖아요. 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거는 예. 이제 선거 일 전 180일 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금 인용될지 기각될지 불확실한 상태 아닙니까? 네. 따라서 선거 날짜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지레짐작해서 이걸 뭐 일종의 궁예 관심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레짐작해서 선거가 치러질, 즉 조기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사전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무척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출마할지 여부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내란 공범으로 지목됐던 정현우 의원이 다음 조기 대선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 대선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가정을 기정사실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뭐 궁예법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의 해석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 국민의힘 오전 회의에서도 이 선관위와 관련돼서 비판이 나왔는데,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 운동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를 허용한 것입니까? 만약 어느 정당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공범이자 김정은 독재 공범이다라는 표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 현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12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오도되지 말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헌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선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안 됐고, 또 그래서 또 후보가 누구인지도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인데, 전현희 위원의 발언대로라면은 사실상 그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으로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탄핵 사태가 나고 났을 무렵부터 계속된 얘기가 이러면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면 예. 결국 대선이 빨리 치러질 테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제일 대선 주자로서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식에 기반한 사실 선관위의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선관위에서는 법률의 이 구문에 따라서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역 선관위에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어를 했을 때는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120일 안에 치러진다면 결국은 180일간의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될 거야 예. 라는 자동적인 어떤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좀 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선관위가 예전부터 잘못하고 있다 혹은 뭐 민주당의 편파적이다 혹은 부정선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과잉한 해석이 아닌가 네. 싶고 오늘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지역 선관위에서 판단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 그거는 또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의해서 저는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장님은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배 의원님께서는 상식에 입각해서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일지는 몰라도 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 부분도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란 부분은 각 당에서 생각하는 상식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뜨겁게 맞붙고 계신데 그래서 관심은 사실 오늘 선관위가 이거에 대한 긴급회의를 하니까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이냐로 또 관심이 쏠리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보면 선관위가 어떤 좀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변호사 입장에서도 예.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대법원에서는 예. 어떤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전 선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도 너무 길고 예. 또 유형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의 기준은 그런 이제 선거권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것인지 네. 이걸 또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기준이긴 하지만 매 선거마다 사실은 각 정당에서 그런 외치는 그런 구호가 다 다르고 또 예. 쟁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선관위나 혹은 변호사가 봤을 때 새로운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이게 과연 그렇다면 사전 선거 운동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도 어떤 예. 결론이 나올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오늘 예. 그 김용빈 총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네, 대충 분위기가 감지되십니까? 예, 그 기존의 조치를 이제 바꿀 것 같고요. 예. 보류하겠다, 보류한 상태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선관위 입장을 다시 바로 잡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한 5시에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두 분 선거를 다 해보셨으니까 이 현수막을 내걸 때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구호나 문구들을 좀 고심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개인적인 좀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이 현수막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그 작년부터 이제 그 한 동에 현수막을 2개 이내로 달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개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동에 무려 뭐 10개, 15개 더는 네. 개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문구 뭐 안 된다고 불허 판정 받으신 것도 그렇죠. 있으세요? 문구를 저희가 이제 현수막 문구를 결정해서 예. 현수막을 제작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맡깁니다.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다 허락을 받고 이제 현수막을 개첩하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 과정인데 때로는 아주 긴급을 요할 때 또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지 않고 개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기도 하는데 예. 어찌됐든 선관위가 제가 그동안 쭉 현장에서 느낀 건 특정 정당,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예.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 전 의원님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든가 민주당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공감하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물론 지금은 탄핵 소추가 되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지 않습니까? 물론 선관위는 이제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정파에 치우치시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오히려 제가 그래서 기사를 좀 검색해봤더니 오히려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나 아니면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때는 민주당의 현수막을 오히려 걸지 못하게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민주당과 가까울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뭐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발만 더 가보면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사실 선거를 하면서 낙선을 한 사람인데 그럼 저는 당선될 게 지금 낙선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어쨌든 이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 낙선을 겨냥한 현수막 금지 결정을 내린 뒤에 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선관위를 둘러싸고 또 부정선거 의혹 논란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앞서 이번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사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의 질의에 대해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었거든요. 영상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표창하기 위한 계엄 선거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라든가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대통령과 변호팀이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다 꾸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공보를 하게 될 때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현수막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요. 여권 의원들이 잇따라서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SNS를 통해 그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먼저 성을 내냐.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자성이 먼저다 이렇게 선관위도 직격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었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이 나경원 의원도 또 선관위를 향해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내랑 공범 소리를 듣는 거다 또 직격을 했고요. 이렇게 부정선거가 당 외에서 또 거론이 되는 거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정선거 의혹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정선거 의혹의 역사가 지금 한두 해 지금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제가 2017년 1월로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지금 이재명 대표, 그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 선거를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해 4월에 지금 현재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대표,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선거 역사는 매우 깊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 의혹 계속 꺼내드는 게 여권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사례를 드시면서 2012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국정원 댓글 조작이 실제로 엄벌에 처해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에서 그 부분을 많이 문제 삼았고 실제로 선거가 제대로 이제 치러진 게 맞느냐. 국가 권력 기관이 실제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건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섞으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저는 정치권이 국민의 입장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십니다. 아직도 탄핵 전국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내가 다시 또 집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좀 정치권이 제발 좀 잘 받아안았으면 좋겠습니다.